자, 사주명식 작성과 해석의 기본 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주팔자 배열법 해가지고 명조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명조를 세우려면 지금은 이제 어플이 있어서 만세력이라는 게 있는데 어플이 뭐가 있죠? 예컨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어플로 뭐 저기 만세력 치거나 그러면 뜰 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 사주 링크라고 하는 데서 옛날에는 이제 제가 모르고 썼는데 이 사주 링크라고 하는 데서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제가 이미 많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자료가 여기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데이터 보관도 하고 핸드폰에서 했던 게 이 자료에 보관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그때는 제가 한 8만 원, 이 기본 사주만 보고 어플 다운받아서 그 유료로 사는 거 샀어요. 그런데 뭐 이걸 꼭 안 사더라도 최근에 뭐가 있냐면 그 저기 원광 만세력이라고 원광 만세력이라고 원광 디테일에서 만세력을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건 아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그 원광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깔아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만세력을 보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원리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미 대충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중복된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천세력이니 백중력이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만세력 전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뭐죠?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만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날 만세력에는 뭐 음력, 양력, 그 다음에 양력 월월에 대해서 24조류의 입기일시 매월 매일의 간지가 실려있고 남녀 각각의 대운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남자 사주는 뭐라고 하죠? 건명이라고 합니다. 하늘건자 써서 남자의 사주는 건명, 여자의 사주는 곤명, 곤 이제 땅곤자죠. 그래서 건명, 곤명하면 남자 사주, 여자 사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말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자, 만세력 예시가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좀 다른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세력이에요. 앞장이거든요. 자, 왜냐면 1, 2, 3, 4, 5, 6, 그 다음 장도 있어야 되죠. 7, 8, 9, 12. 그래서 다음 장도 있는데, 자, 앞장만 볼게요. 2006년도는 뭐죠? 병술년이에요. 병술년. 병술년. 그리고 입춘이라고 돼 있죠. 절명의 입춘. 자, 입춘일이 언제예요? 4일이에요. 이 양력으로 2월 4일. 자, 이게 앞에 게 양력이에요, 이게. 여기는 양력이 다시 안 나옵니다. 첫 여기만 양력이 나와요. 전부 마찬가지예요. 여기 양력만 나오고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음력으로 몇 월 달인지. 근데 자, 이게 이 음력으로 몇 월 달인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음력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돼요. 이렇게. 자, 정이니까 뭐예요? 정이니까 1월 달이죠. 1월. 그래서 양력 1월 29일이 음력으로 이때가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음력으로 1월 1일, 2월 1일이 양력으로 2월 28일 날. 그렇죠? 3월 음력으로 3월 1일이 3월 29일 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여기는 양력, 요거는 음력을 말하고 한자가 전부 이거는 뭐다? 음력 날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 사주에서 보는 거 뭐죠? 저기 입춘부터 본다고 그랬죠. 입춘. 그래서 입춘이 보면 여기 절기가 시간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입춘 한번 볼게요.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 날 8시, 아침 8시 27분부터 입춘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4일 날 보면 2월 4일 날이 여기 있죠. 갑자가 됐죠. 갑자. 0이죠. 자, 이게 대운수 보면 여기는 남자라고 써 있고 옆에 보면 여자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숫자는 남자 대운 숫자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0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기가 그때 들어왔으니까 여자의 숫자는 한자로 써 있어요. 대운수 숫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뽑긴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명도 있고 절입 시각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양력, 음력, 그 다음에 일진이 뭔지, 일간이 일주가 뭔지 다 나와 있죠. 대운수 남자 여자 나와 있고 남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여자는 한자로 써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아라비아 숫자는 양력이고 저기 한자는 요 숫자는 음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월 시 일시 간지를 만세력에서 찾기. 자, 연주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말이 태어난 해죠. 그래서 연주를 세울 때 아까 우리가 2006년도가 뭐라 했어요? 병술년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보면 병술 써 있었죠. 그 다음에 입춘을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고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사주가 자연 철학이다 보니까 실제로 자연의 그 흐름과 맞게끔 자연 현상이 맞게끔 하기 위해서 입춘을 사주에 시작하는 시점으로 본다. 그래서 뭐 이건 뭐냐면 실제 기후 변화를 중시한다. 그런 측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절입일인 입춘날 이전에 출생했다면 이전 연도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병술년 이전이 뭐죠? 을유년이죠. 을유년. 그래서 을유년이 되고 이전 연도에 간지를 쓰고 절입일 이후에 출생했다면 해당 연도에 간지를 쓴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 2월 4일 입춘 이때 있죠. 입춘. 2월 4일 이해가 있잖아요. 2월 4일 갑자일. 자, 이 이전에 출생했다면 병술년일까요? 아니죠. 기유년이에요. 기유년. 자, 이 날짜 이후에 출생해야만 이 8시 27분 이후에 출생해야만 뭐예요? 병술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4일 갑자 입춘 이전에 태어났다면 뭐다? 병술년이 아니라 뭐다? 기유년 맞죠? 아니 의류년 맞죠? 의류년이 된다. 그래서 을병 그다음에 유술 그러니까 의류년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입춘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력으로 출생된 사주를 살 때는 윤달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가끔 보면 이게 달력에 윤달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표시가 돼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윤달이라고 되어 있죠. 윤달. 그쵸? 윤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주는 자 태어난 달이죠. 그 다음에 달은 아까 얘기처럼 인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수레 거기 해당 보면 다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되고 자 월주를 세울 때 우리가 월두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간 연간의 합을 보고 합에 대해서 만들어진 오행에 생하는 거. 연두법은 그러니까 월두법은 생하는 거, 시두법은 뭐예요? 극하는 거였잖아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만약에 연이 아까 우리가 병술년이었죠. 병술년. 그럼 병술년이면은 뭐죠? 병신합수죠. 병신합수. 수를 생하는 건 뭐예요? 금이죠. 금은 뭐부터 시작해요? 경인부터 시작해죠. 경신. 경금, 신금 그러잖아요. 임수, 계수,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그렇죠? 그래서 이 병신합, 그러니까 병술년이니까 2006년도 병술년이니까 병신합수, 수를 생하는 건 금생수, 금에 해당되는 것은 경금. 그래서 경인, 신묘 이렇게 쭉 시작한다. 인묘진, 사오미 시작하고 앞에는 경신, 임계, 갑을, 병정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월달이 경인월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랬나? 자, 병술. 여기 경인이라고 되어 있죠. 1월달이 경인년. 자, 입춘 지나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입춘 지나고 나서 병술년, 경인월 이런 말이에요. 경인월 써있 경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거 없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 이것도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예컨대 그 앞에가 을유년이라고 했잖아요. 을유년. 그러면 자, 을유년. 을은 뭐예요? 을경합금. 금이죠. 그러면 수죠. 금생 을경합금이 있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거 뭐예요? 토죠. 그럼 뭐예요? 무토기토죠. 그래서 무인부터 시작해요.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 시작된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월두법 배웠으니까 잊어버리신 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는 앞에서 제가 쭉 설명했던 거예요. 자, 갑기합토 그러면 뭐죠? 토생금이죠. 갑기합토죠. 토를 생하는 거 뭐예요? 화생토죠. 그러면 화가 뭐예요? 병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병인년, 이제 병인월. 그 다음에 을경합금은 뭐죠? 금이죠. 그러면 금을 생하는 거는 토죠. 그러면 뭐예요? 무인. 그렇죠. 무인. 그 다음에 병신합수는 수인데 뭐예요? 합자입니까? 습자처럼 됐네. 병신합수는 뭐죠? 수죠. 수는 금생수이기 때문에 경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임합목. 목은 뭐예요? 목은 정임합목. 그러면 뭐죠? 이거는 목이니까 목을 생각하는 뭐죠? 수죠. 그럼 수는 뭐예요? 임이죠. 임. 그래서 임수계수. 그래서 임인부터 시작하고요. 한자가 잘못돼. 그 다음에 무게합화. 합화는 뭐예요? 화를 생각하는 건 목이죠. 목은 뭐예요? 갑목을 목이죠. 그래서 갑인을모 병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병진월. 또 눈에 띄는 이게 오자가 좀 있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됐죠? 이렇게 배우고 자 윤달이라는 것은 윤달 아시죠? 자 이게 그 양력과 음력에서 그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2월달 2월달이 한 달 더 있죠. 그렇죠? 아, 2월달이니까 윤달을 만든 이유가 이제 그 양력과 음력의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그 2월달에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이거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윤일, 태음력 대충 아시죠? 그 다음에 삭, 망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이제 삭자가 초하루 삭자인데 음력 초하루래요. 그게 태양 달, 지구 순서대로 일직선이 되었을 때 이거를 이제 사기라고 하고 태양, 달, 지구 그 다음에 망은 뭐냐면 보름인데 태양, 지구, 달 이게 일직선 됐을 때 망이라고 하나 봐요. 만약에 사기면 그 태양에 가려서 태양, 달이 있으면 지구에서 보면 달이 태양에 가려서 일부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보름이면 태양, 지구, 달 순서대로 쓰면 달이 뭐 까맣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늘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상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윤달 자료가 이게 언제 윤달이 있었는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만세력에 다 반영돼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방법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설명드리지만 요즘은 만세력이 다 이게 반영이 돼서 나와요.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달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윤달 때 뭐 산소 이장을 한다고 많이 그러죠. 이사도 그때 하거나. 자, 보통은 이게 정상적인 시간 시점에서는 뭐 귀신이 나와서 뭐 작동을 하고 뭐 관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윤달 때는 원래 시간이 없던 시간이에요. 그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윤달 때는 귀신도 와서 그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런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윤달을. 그래서 윤달 때 뭐냐면 뭐 이장도 하거나 뭐 집수리를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산소 이장할 때 우리가 보면은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있죠. 자, 윤달이 언제니까 이 이장을 그때 하실 분들 연락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묘를 이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 좋은 날을 택해서 하면 좋은데 좋은 날이 없을 때 또 이제 산소는 뭐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의 산소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나한테는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면은 나조차고 다른 사람은 안 좋은데
이장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 여러 후손들을 다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윤달 같은 때 아무 그 해가 안 되는 그런 윤달이 오면 그때 싹 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도 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주. 일주 아까 다 보여줬죠? 일주가 한번 보여줄까요? 일주가 이거예요, 이거. 자, 2월 4일이면 갑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쫙 나가죠? 이게 일주예요. 자, 일진이라고 써야죠, 일진. 만세일법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주. 시주는 뭐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일주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극하는 관계. 자, 이거였죠. 표를 갖고 아예 설명드릴게요. 요건데 자, 갑기합토. 자, 시간은 뭐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로 나가죠. 아까 다른 뭐예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갔고요. 다른 근데 시간은 자축, 인묘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갑기합토. 자, 시간은 극을 하면서 토를 극하는 거예요. 목극토죠. 그럼 목이 뭐예요? 갑목이죠. 그래서 갑자, 을축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갑자시, 을축시, 병인시 이렇게 나간다. 그 다음에 을경합금. 금을 극하는 건 뭐예요? 화극금이죠. 화는 뭐예요? 병화죠. 그래서 병자시 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아니다, 이거 병자시죠. 병자시, 병자시, 정축시, 무인시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신합, 병신합 수죠. 수는 극하는 건 뭐예요? 토죠. 토국수. 그러면 토는 뭐예요? 무토, 기토죠. 그럼 무토는 뭐죠? 무자시, 그 다음에 기축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순서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정임합, 목. 정임합, 목. 목을 극하는 건 뭐예요? 근근목이죠. 그러면은 뭐다? 경자시, 신축시 이렇게 나가겠죠. 경금을 청산하면서 경자시, 신축시, 이민시. 이민시. 그다음 무게합 화. 화를 극하는 건 뭐예요? 수죠. 수는 뭐예요? 임수. 그렇죠? 그러면 임자. 임자 개축 이렇게 나가겠죠? 임자. 임자 개축. 그다음에 뭐죠? 임자 개축. 임계. 임자, 자축인, 그러면은 임계, 갑이죠. 갑인시일 텐데, 왜 이게 아마 다른, 갑인시가 맞을 거예요. 갑인시. 갑인시. 자, 인터넷에서 긁어온 것 같은데,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무게합화, 임자, 개축, 갑인시. 자, 표를 볼게요. 무게를 볼게요. 무게. 자, 여기 있죠.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그렇죠? 자, 갑기합 뭐죠? 토. 토를 극하는 건 목.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쭉 나가고 을경합 금. 그래서 금을 극하는 건 화. 그래서 병자. 그다음에 병신합 수를 극하는 거는 토. 그래서 무자, 기축 이렇게 무토. 자, 정임합 목. 목을 극하는 거는 금, 금금목. 그래서 경자. 무게합화, 화를 극하는 거는 화를 극하는 거는 수죠. 그래서 임자, 개축, 갑인, 을묘 이렇게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앞에서 저자시, 야자시 문제를 했어요. 야자시라는 것은 밤야자잖아요. 그러니까 밤야자니까 자, 예컨대 오늘이 2020년 9월 6일이에요. 지금 제가 아침인데 일요일. 이게 만약에 오늘 저녁 11시 50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11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1시 반까지를 자시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날짜에 23시 40분하고 내일 날짜 0시 10분하고 원래는 같은 자시예요. 그런데 날이 다르죠.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래서 저자시, 야자시를 나누는 방법은 야자시는 오늘 날짜로 저자시는 내일 날짜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만약에 야자시로 온다면 오늘 날 23시 40분도 자시고 오늘 아침 10시 그러니까 아침 0시 30분도 자시에요. 그러면 시간이 24시간 차이가 거의 나는데 이게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야자시, 조자시 문제가.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정자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양력 시간에 의해서 12시, 1시, 2시 이렇게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시간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11시 반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걸로 봐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조자시, 야자시라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해석상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쨌든 자연철학이고 기운을 보는 거잖아요. 기운을 인위적으로 날로 끊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자시법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냥 저녁 11시 반부터는 그 다음날을 봐버리면 되죠. 그 다음날 일간을 쓰고 일주를 쓰고 시간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야자시, 조자시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논쟁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명식을 갖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그냥 구분하지 않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시간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360도를 24절기로 나눠버리면 15도죠. 하나에. 24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360도를 나누기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5도예요. 그렇죠? 1시간에 15도. 1시간에 15도이기 때문에 나누기 60 해버리면 어쨌든 뭐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자, 일본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카시 천문대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동경은 135도, 우리가 127.5도인가요? 우리나라 표준 기준시는 국도 중앙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동경 127.5도, 그 다음에 일본은 135도예요. 그래서 135도에서 빼기 127.5도 하면 7.5도예요. 7.5도. 7.5도가 있고 7.5도를 계산하면 자 15도가 1시간이었잖아요. 7.5도는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30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표준시와 우리나라 표준시간에는 30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냥 이 우리나라나 일본어 같은 시간대로 봐서 동경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30분만큼 계산을 사주에서는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세계적으로 시간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거를 우리가 자연처럼 본다고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죠? 30분에 걸쳐서 예컨대 저녁 11시 반부터 그 다음날 1시 반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건 자시예요. 그러면은 1시에 뭐죠? 저녁 0시에 태어나거나 0시 30분에 태어나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1시 30분인데 1시 20분에 태어나는 것과 30분 뒤에인 1시 50분에 태어난 거는 그게 달라지죠.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동경의 135도와 우리나라의 120.5도 그 시차를 계산하면 7.5도인데 이거는 시간으로 따지면 30분 정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자시는 11시부터 1시 이렇게 외웠죠. 1시부터 3시. 그런데 이제 한 11시 반부터 1시 반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거를 고려한 거예요. 이거 시간차를 고려한 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시가 이제 127.5도로 적용된 시점도 있어요. 135도로 적용됐다가 127.5도 됐다, 135도 됐다. 이게 역사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걸 반영을 하려면 정신없겠죠? 다 만세력에서 반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서머타임. 서머타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침에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런데 그 해가 오랫동안 떠 있는데 시간을 예컨대 9시 출근이라고 하면 그냥 9시면 중천에 해가 떴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9시 출근인데 썸머타임 적용해서 이거를 1시간 땡기자. 8시로 땡겨버리자. 라고 해서 적용이 됐던 거죠. 그러면 낮에 남은 시간이 일하고 남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썸머타임도 시간에 인위적으로 변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한 게 썸머타임 제도다. 근데 이것도 서머타임 실시한 또 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차고요. 이거는
이 썸머타임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있었나 봐. 이거 시간을 실시한 시간이.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만세력을 보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그 경계에 걸쳤을 때 30분이라고 하는 경계에 걸쳐서 예컨대 7시 서울에서 7시 30분에 태어났다면 옛날로 따지면은 7시가 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30분을 넘게 사는 보면 7시 30분이면 시간대가 사주가 명조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이런 시간을 중시 여기는 것보다 출생 시간이 중요시 여기게 된 이유에는 그 시간에 지구의 자전 방향이 천체의 12방위 중 특정 방위의 기운을 받는다는 원칙 때문에 즉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시간의 그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사주의 감정의 정확도를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이게 됐다고 봐요. 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운수 정하는 것도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다. 이걸 뭘 보고 있어요? 연을 보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양은 뭐였죠? 갑병 무경임. 여기 있죠? 갑병 무경임 년. 그래서 갑으로 시작되는 년, 병으로 시작되는 년, 무로 시작되는 년, 경으로 시작되는 년, 임으로 시작되는 년. 이런 경우는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순행, 여자는 뭐다? 역행. 양년은 역행하는 거죠. 이때 태어난 이 갑병 무경임일 때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그렇죠? 그 다음에 을정기신계. 이거는 뭐예요? 음년이죠. 음년. 그러니까 여기는 갑목. 얘가 양이고 을목이 음이에요.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이에요. 무토가 양이고 기토가 음이고 경금이 양이고 신금이 음이고 임수가 양이고 계수가 음이에요. 이건 나중에 오행에서 아마 배울 텐데 어쨌든 을정기신계 갑병무경임 이걸 때는 자 을정기신계는 뭐예요? 음년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때 태어나면 뭐예요? 이로 시작되면은 남자는 플러스답게 굳게 태어나야 되는데 음하게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역행해요. 여자는 유순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순행하고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녀는 순행, 그 다음에 양녀는 역행, 그 다음에 음남도 역행. 이거 배웠었죠? 그리고 다음 절입일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이걸 나누기 뭐 한다고 3으로 한다고 했어요. 3으로. 요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때 보시고요. 자, 포테올인데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냐면 포테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난 연도는 태어난 시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태어나게 된 생명체를 갖게 되는 원인은 갑자기 태아로 뿔룩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태아 상태를 유지하다 나온 거 아니에요? 태아 상태. 그러니까 최초의 엄마와 아버지의 그 결합에 의해서 내가 처음 잉태된 날 그때의 기운을 보는 게 이제 이게 포테법이라고 해서 포테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테일. 근데 우리가 포테월은 대충은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예컨대 칠삭둥이나 이러면은 언제 몇 달만 정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걸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일찍 태어나거나 늦게 태어났다면 이 포테일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포테일은 그렇죠. 하루가 달라서 일주가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잉태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냐 하지 말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따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참고로 또 돌아가신 날짜를 갖고 또 뭐 이렇게 보는 법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나 그걸 한번 그걸 명식을 태어날 때 우리 명식을 뽑는 것처럼 돌아가실 때 명식을 또 뽑아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람이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법상에도 이래요. 법상에도 자 우리 민법 3조인가 보면 사람은 권리를 갖는 자연인과 법이 나는데 권리를 가져요. 그러면 자연인 중에는 자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뱃속의 아이는 상속권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뱃속의 아이가 예컨대 산모를 다치게 하나 죽게 해서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태아를 죽인 게 살인죄입니까? 살인죄가 아닙니까?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또 사람을 볼 거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통 개시설이니 뭐 독립호흡설이니 모체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그런 호흡을 독자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태아에게 유리한 거, 예컨대 상속권 같은 경우는 태아에게도 있어요. 그런 거 인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보는 시점은 이제 형법 같은 경우는 언제를 태아를 사람으로 볼 건가. 그래서 태아가 죽거나 다쳤을 때 그걸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다수설은 진통 개시설. 진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태아도 사람으로 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이 사주에서도 뱃속의 아이도 우리 그 뭐죠? 사람에게 연장선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도 중요하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 사람으로서 잉태되었는가 이런 걸 논하는 게 이제 포태에 관한 거다라고 보는데 그 날짜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사주를 봐야 되나? 그러면 뭐예요? 불명확할 수가 많죠. 그래서 일단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고 특히 사주 보다 보면 출생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태까지 가서 보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사주팔자 배열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